자, 우리 행정제도반 더 쉬워집니다. 교육 과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이 좀 어렵죠. 중앙, 지방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갑니다. 사당. 여러분 교육학 하신 분들 있나? 손 한번 들어봐. 교육학에서 서당 이런 거 나오지. 물론 수준이 요거보다는 좀 낮아. 선생님 옛날에 교육학 대학교 다닐 때 충분히 다 배웠어요.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 다 배웠는데요. 그때 너무 쉬웠어요. 이것도 이런 걸 하나? 교육학에서?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너무 싱거울 거야. 간이 안 맞을 거야. 또 보겠습니다. 서당 봅니다. 일단 사립이에요. 사립의 밑줄과. 요즘에 초등교육 7세, 8세 입학한 애들이 처음 배우는 게 천자문 잡아야 돼. 천자문, 하물찬 따지. 중종 때 박세모가 썼던 동몽선습 위주로 가야 돼. 동몽선습. 어린아이들 읽어야 할 필수책이죠. 동몽선습. 또 그 옆에 추가해. 훗날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경몽요결입니다.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거기 몽자에 동그라미 치면 돼. 이 몽자가 뭐냐면 한자로 어리석을 몽자예요. 아직까지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리석죠. 아직 나이도 있고 배움 짧고 그러기 때문에 몽자가 들어간 책 무조건 이런 치면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이다 보시면 돼. 박세무의 동몽선습, 율곡이 선생의 경몽요결 등을 읽었다. 사부학당, 이제 중등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중등에 설치된 중등교육원, 정원은 100명. 문묘 없음에 포인트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문묘 없습니다. 공자님을 모시는, 입회를 모시는 사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서울에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최고급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를 한 번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장소에 두 군데에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5세가 되어 승보시 학교 가면 성균관 기재에 입학하게 됩니다. 승보시 밑줄 긋습니다. 승보시. 다르게 표현하면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예요. 오케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우수자를 의미합니다. 입학하게 됩니다. 이것은 커다란 특징으로 기재생은 성균관의 상재생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상재생이. 성균관에 가면 상재생이 있고 하재생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부한 애들이 상재생입니다. 그 다음에 하재생이 이렇게 있어요. 과거 우수 성적자들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기숙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를 A동, B동을 만들었어. 공부 잘하는 애들 A동. 그 다음에 뒷줄로 뒤로 두는 애들 B동 이렇게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향교 갑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 서울의 사부학당과 유사한 기능이에요. 향교, 우리 고을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문묘 밑쪽에 문묘가 있습니다. 지방에 향교의 문묘가 전입니다. 공자님을 모시고 공자님의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성균관인 것처럼 명륜당 등이 존재하더라. 조선의 선철, 선현을 제사 지내는 동무, 서무와 동제, 서제가 있는 동제에는 양반, 서제에는 서리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비로 교육하면 양인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였고 정오는 인구 비례로 재작년에 모의고사를 내서 시험에 나올 거라 예상은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도전해보죠. 숫자 가지고 장난칠까 돼서 보세요. 부 90명, 목 90명, 도부 70명, 군 50명, 현 40명, 90, 90, 70, 50, 30입니다. 그죠? 부, 목, 군, 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부, 요즘 치면 광역시야. 요즘 치면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야. 그래서 부사라고 얘기하죠. 최고 짱을 갖다 부사. 목, 요즘 치면 목은 군수님 정도 보면 돼요. 군수님 같은 보통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도호부는요 군사 주둔지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 주둔지. 내가 봐봐. 이런 지도가 있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만 내가 우리 땅이었다고.
그런데 이 땅과 이 땅을 내가 뺏었어. 그럼 여기 관리자가 파견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파견되는 걸 관정을 새롭게 만드는 게 도호부라 부른다. 안남 도호부, 동남 도호부 이런 식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왕건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면 처음으로 도호부라는 게 만들어진다. 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 자기 땅을 처음 만들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군대가 파견돼서 그 지역을 행정과 군사를 책임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네. 이걸 도호부라고 그럽니다. 네. 새롭게 전략적으로 편입된 지역, 국토가 우리 땅으로 편입된 지역에 도호부가 파견됐다. 여기는 70명, 향교 청원이. 그 다음에 군단이 30명, 현이는 요즘 의비나 면단이 얘기합니다. 의비나 면단위는 마지막 30명 정도가 됐다.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봅니다. 기술교육과입니다. 기술교육은 되게 중인을 대상으로 해당 관청에 가르친다. 중인 밑줄 그어요. 중인. 해당 관청 밑줄 그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와 조선을 끊임없이 구분하겠지. 고려의 국자관 플러스 해당 관청입니다. 조선은 무조건 해당 관청입니다. 국자감에서 가르치는 것은 유락, 서학, 산학, 나머지, 그죠? 나머지 기타 등등 해당 관청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고려와 조선의 비교. 계속 이 행정 파트는 이게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기관도 약간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밑에 전의관부터 장가관까지 그런 기능을 쭉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리고 이제 성균관으로 바로 갑니다. 성균관 보도록 합니다. 생원 진사와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 및 유생 입학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정원은 200명, 초기입니다. 200명은. 후기가 되면 100명으로 줄어듭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미달의 경우에 4개 생도 중에서 보충하기도 합니다. 생원과 진사가 중요하죠. 자, 과거 시험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생원시와 진사시가 두 가지를 봅니다. 이걸 어디서 보나요? 지방에 응시할 때 보는 거는 생원시, 진사시라고 해요. 첫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을 생원시, 진사시라 불러요. 이건 시험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원시는 유교 경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공자, 맹자, 뭐 역사하는 춘추 이런 것들, 효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사는 시무책입니다. 요즘에 개혁책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 요즘 가장 좋은 시험 문제가 뭐가 같아요? 코로나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면 각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걸 전부 다 본인이 아는데 쭉 적는 거야. 이걸 진사시라 불러. 고려나 조선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생원시보다는 진사시를 더 알아줍니다. 여기에 합격해야만이, 그죠? 이게 전국적으로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할당이 있어요. 인구가 많은 충청, 경상, 전라, 하삼도 적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시대 농경사회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합격시켜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강원도, 항해도, 함경도, 평안도는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하삼도에 비해서 인구 비례니까. 거기에 모아지는 게 한 1000명 정도 돼요. 생원 진사를 뽑아요. 그 중에 다시 시험을 봐요. 그 중에 한 1000여 명 정도 뽑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200명 정도가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된다고. 그리고 다시 33명을 선발하는 시험이 나타난다고. 이해 가셨어? 네. 33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이게 일명 뭐야? 장원 급제자. 고위 관료로, 육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첫 번째 부임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4등, 5등, 6등 기다 쭉 가다 보면 33명까지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은 한참 밑에 관직에 발령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장원 급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잖아. 지금 요즘 치면 전국 수능 탑 찍는 거야. 만점 받는 애야. 그래서 옛날에 자제들 장원 급제에서 과외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지금만 아기 때 과외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과거 시험 과외가 있었어요. 네. 선생님 조선시대 태어났어야 되는데 개인 과외에서 돈이나 많이 벌 걸.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별 반응이 없네요. 알았어요. 다시 가봅시다. 그렇다면 세운과 진사는 벼슬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운과 진사는 시험을 갖다 게 그럼 내가 합격하게 되잖아요. 합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균관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나는 시골 산촌에서 사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주로 나는 관직을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학문이 중요하고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공부해서 내가 시험을 봐서 일단 딱 그냥 합격이 있을 뿐이야. 나는 중앙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고향에서 그냥 살고 싶어. 이럴 수 있지. 그건 입학 안 해도 돼. 또 이런 경우 있어.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가 없으면 밥 세 끼는 그냥 한 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교의 핵심 뭐야? 부모의 효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수발해야 되겠어. 병수발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2차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특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천광역시험을 합격해서 선생님이 난 서울 가기 싫어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천광역시청 가가지고 저기요.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인천시에 조그만 일자리 있으면 하나 주세요. 내 일 좀 할게요.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를 줍니다.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혜가 있습니다. 세운과 진사는 일종의 네임밸류를 올리는 거야. 유명도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씨가 되면 김생원이 되고 내가 최씨가 되면 최진사가 되는 거야. 이거 뭐냐면 지역의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역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죠. 혹시 여기 최진사 댁이 어딘가요? 물어보는. 그 커브 도로 쪽 직진 50m만 가보시면요. 거기 무슨 나무 하나 있거든요. 그 집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때 되게 써먹기 좋은 거예요. 일종의 지역 유지 역할. 일종의 사람들이 나중에 제지사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드라마라든가 우리 국어 시간에 고문 공부하다 보면 진사, 생원 막 나오지. 그 진사, 생원은 관직명이 아니라 지방의 1차 시험을 테스트에 통과됐던 자격을 부여된 사람에게 붙이는 명칭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때? 명쾌했지? 명료했지? 두 번째 갑니다. 기억번입니다. 유생은 특권이 부여되어 권당과 알성시 권한이 부여. 권당이 설명드렸지.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거야. 나는 세종대왕 한글 보고방 가서 싫어요. 강화문 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권당이라고 부르죠. 수업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알성시 권한이 있다. 알성시 밑줄 봐야 돼. 알성시. 성균관에 되게 학생들이 많이 입학해 있잖아요. 가급 패스한 애들이. 여기에 성균관에 문묘가 있어요. 즉 문묘는 공자의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직접 왕이 와서 이걸 시행하게 된다고. 이걸 기념으로 보는 시험을 갖다가 이걸 알성시라고 불러요. 아련했다. 누구를? 성현을. 성현은 공부해요. 공자를 얘기하는 거야. 공자 제삿날 왕이 와서 직접 제사를 주관했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모아서 시험을 보게 만들었다. 일종의 뭐죠? 특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인물이 있죠. 중종 때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알성시에 1등을 하게 됩니다. 봐봐.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 반정을 해서 중종이 권력을 잡았지. 역사적 사건 중에. 그럼 중종이 왕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인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왕이 돼버린 거야. 연산군이 만행으로 쫓겨나니까. 그럼 왕이 앉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반란을 일으킨 주동 세력들이 전부 다 왕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호수아비 왕인 거야. 무슨 정책 하나 얘기하려면 어떻게 노신하들이 노신들이 와가지고 저 아저씨 그거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건 거야. 명색이 내가 왕인데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야.
되게 기분도 나쁘고. 근데 내가 일단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생각도 하지만 약간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내가 그래도 왕은 왕인데 나를 개무시하네? 이거 뭐지? 이런 와중에 성균관에 가서 알성시를 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현 시국에 대해서 논하시오였습니다. 그리고 조광조가 답지를 갖다가 대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책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가끔 우리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야, 너 내일 모레 기말고사라면서 대책도 없이 노니? 이렇게 가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대책이 과거 시험에 답지를 갖다가 대책이라고 불러요. 대책에 종종의 그 심정이 있지. 결혼할 때 속마음을 그냥 꿰뚫어 그냥 거기에 답지를 써버린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쫙 종종 이걸 읽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싹 답지에 나온 거야. 이 새끼 장원 급제시킨 거야. 조광조가 종종이 픽업돼서 35살쯤에 최고의 파워를 가진 인사가 됐어.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어. 그리고 조광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야. 조선시대 갈 때. 근데 당연히 어떻게 정적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계획을 하게 되는 주체가 되면 그 반대급부는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 그 반대급부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반대급부 인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놓치지 않으려고 공격이 온단 말이야. 공격의 대상이 조광조에 몰리게 돼. 결국은 조광조 유배가게 돼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됐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조광조는 우리 조선시대에 하면 가장 기본적 계획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예요. 이 고인물을 다 걷어내자는 얘기야.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어마어마한 개혁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되게 넓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알성시로 처음 나갔던 인물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지 정도는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기억이 딱 나야 돼.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야. 선생님이 조그만 거 하나 던져도 깨알같이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요약 정리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뒤에 농담한 거 있잖아. 농담까지 다 적어놓은 거 있어. 어떤 경우는 역시 이런 걸 다 적었냐? 오 대단하다. 고개 막 요약 노트가 막 돌아다녀. 그 지석이 막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다녀. 이거 뭐냐? 선생님 수업 내용인데요. 판서 내용인데요. 이거 선생님 농담 쪼크 해가 딱 적어놨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합격해요. 네 과목만 아니 전 과목 다 하는데요. 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적은 애들이 날로 먹는 애들 있습니다. 오늘 점심 사줄 테니까 복사 좀 하자. 복사집에 복사해가지고 날로 먹는 친구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의미 없어요. 내 것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요약이라는 것은. 내가 요약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 남이 해놓은 건 의미는 없습니다. 이어서 갑시다. 명륜당. 유학을 강의하던 장소. 요즘 강의실에 보면 대학교 강의실에 보시면 돼요. 문묘, 공자를 이시한 성현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성현, 기초 처음 한 사람들, 성현, 선현.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 성현. 이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사 지내는 걸. 이건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서원에서. 공자는 제사 지내는 거 뭐죠? 향교하고 성균관에 제사 지내는 걸 성현. 지방의 학교, 서원, 이거 선현. 내가 돌아가신 선생님, 우리 스승님을 제사 지내는 공간. 성현과 선현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돼. 공부 처음 하거나 못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혼돈에 쓴다는 얘기야. 졸리신 분 눈 좀 떠요. 졸리신 분들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끝날 거예요. 디귿번 양재 갑니다. 동재, 서재, 기숙사야. 동쪽이 기숙사, 서쪽이 기숙사야. 종경각, 도서관, 비천당 과거 시험장이 있으며 영조 18년 성균관 대성들이 당정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재가 되기를 권장하게 하여 영조의 어필을 새긴 탕평비를 세웠다. 탕평비 밑줄 그어야 돼. 영조 밑줄 그어야 돼. 이 붕당 정치가 극에 달하게 되면서 영조 때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쳤어요. 탕평비는 탕탕평평의 줄임말입니다. 즉 인사를 고루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극에 달하자 동인만, 서인만, 남인만, 북인만 자기 사람들을 막 쓴다는 거야. 골고루 좀 쓰면 쓰겠다는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왕세자도 성균관에 들어가 입학식을 치르고 난 후에 궁안에 시강을 교육을 받아. 시강은 밑줄고요. 왕자들도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 시강을 교육을 받았다. 시강원이란
세자들을 교육시키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강원이라 합니다. 왕의 아들 세자들을 교육시키는 공간. 입학식은 하되 교육은 별도의 공간, 궁궐에서 별도로 하게 되었다. 상제생 하전 구분해 볼게요. 상제생, 생원시와 진사시들이 합격한 애들이 머무는 기숙사. 즉 공부 잘하는 애들 A동, B동 갑니다. 특대입학 하재생 갑니다. 특례입학 기재생, 사부학당으로 생도로 승보시 합격자, 공신의 자제, 음서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재생, 상재생 하나만 잡으면 돼. 상재생은 무조건 생원, 진사 합격한 애들. 그 나머지 기타 하재생을 잡으면 돼. 그러니까 건물을 A동, B동으로 구분해서 머물기 공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승보시란 A조에서 매달 평가 우수자 10명을 선발, 생원이나 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승보시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서원 갑니다. 봐. 여기 봐봐. 서원. 천연의 제사 지는 기능. 오케이? 그 다음에 기능이 하나 더 있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능. 제사 지는 공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서원 갑니다.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갑니다. 서울은 16세기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밑줄 그어야 돼. 고려말 유학자인 해헌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안양 밑줄 그어야 돼. 우리나라에 성경을 처음 가져오신 분이 해헌 안양입니다.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경상도 순흥면, 오늘날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처음 세웠습니다. 이걸 백운동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운동 서원이 밑에 봐봐. 명종 때 이항의 건의에 따라서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 하살 딱 땡겨 소수서원을 하시면 됩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의해서 사액서원을 만든 페이지 넘겨보세요. 사액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편액과 더불어 편액은 이거야. 원래 처음 이 학원이 문 열 때 뭐 했다고? 백운동 서원이었다고. 근데 다시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야. 즉 학원 간판이 바뀐 거야. 요즘 말로 치면 이건 왕의 명에 따라서 왕의 은덕을 입은 거야. 이항이라는 사람이 건의한 거야. 저기요 왕 아저씨 우리 동네 이런 유명하게 공부를 교육시킨 교육기관이 있는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간판도 바꿔주고요. 뭐 세금도 면해주고요. 군대도 안 보내주시고요. 교육기관에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이익을 갖다 다 면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뜻이에요. 보시죠. 서적, 밑줄, 책이야. 토지, 밑줄, 노비, 다 하사,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밑에 봐봐. 이 사액서원은 국가에서 액면 그대로 다 지원해준다는 뜻이야. 면세,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안 내는 데가 어디서 세상에 대한민국 어디 천지에 세금을 안 내주면 된다는 거야. 면세, 면역, 학생들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 서원은 어떻게 미어 터지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 가기 싫지. 양반 자제들이, 그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서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서원에 어떻게 정원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미어 터진다는 거야. 그런데 공부 못하게 되면 잘려. 성적 시험 봐가지고 잘린다고. 그러니까 서원에 가면 공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잘리면 어디가 바로 군대 끌려가야 돼.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서원이 어떻게 인산예를 주는다는 거야. 인산예를 주는 거야. 기능, 천연의 봉사,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 선현, 성현이 아니야, 선현이야. 향촌 교화, 우리 동네의 교화, 우리 백성들을 내 수준에 맞게끔 올려준다는 얘기, 도덕적으로. 교육, 향음 주례. 오늘 수업 아까 이게 쫑파티 했단 말이에요. 쫑파티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도 같이 술 한잔 하는 것. 그 주자가 술주자에 향음 주례가 이루어졌다. 서원 설립과 결과. 양반의 특권으로 향유하였고 붕당정치 원상으로 붕당정치 원상 밑줄 긋습니다. 선생님이 서원의 선생님입니다. A라는 서원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가 됩니다. 선생님이 붕당이 소속이 동인이면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동인밖에 안 돼요. 선생님이 서인이면 선생님 선택지가 나중에 가고시험 통해 중앙에 올라가면 서인이에요. 선생님 남인이면 남인. 선생님 북인이면 북인. 선택지가 없어요.
왜? 선택권이 없다고 여러분은. 선생님 붕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이게 내가 교육받는 과정에서부터 과거시험도 아직 안 봤는데 나의 붕당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붕당이 원상이 됐다는 거야. 원상이 되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해져 있는 거야. 웃기는 거잖아. 내가 태어나서 학교 딱 응애하자마자 입학했더니 나의 붕당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네.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고생한다고. 평생 고생해. 그 다음에요. 향약과 보겠습니다. 향약 좀 지울게요. 향약까지 하자. 향약까지. 과거 시험은 안 될 것 같고, 그지? 향약까지 하자. 오늘. 자, 조선은 우리 법치국가지, 그지? 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치국가야. 국가의 법이 있고, 군 단위 법이 있고, 우리 마을의 법이 있어. 국가의 법이 뭐지? 국가의 법. 우리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법이 뭐냐고. 응? 응?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지. 대답이 확 나와야지. 이거잖아. 이게 뭐였다고? 우리 군 단위의 법은 뭘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자치법이야. 요즘 말로 치면. 이것도 자치법이야. 우리 군 단위에. 지금 얘기한 뭐야? 향약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자치법 뭘까? 동네니까 이 세 가지의 수혜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끌고 나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미 경국대장님이 했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우리 법전이 만들어졌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야? 향약하겠다는 뜻이야. 우리 군 단위의 법을 한번 보자는 거야. 자, 향약 갑니다. 성립. 사림은 훈구 척신들의 백성 수탈과 지방 통제에 이용하던 경제소, 유향소 등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향약 보급 운동을 하게 되었다. 4대 덕목. 주자의 여시향약 중종 때 정부의 명령으로 시행됐습니다.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율. 이게 여시향약의 덕목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왔나요? 밑에 있는 조광조가 가져왔어요. 자, 봐봐. 우리의 향약을 처음 가져온 인물이 조광조예요. 중국에 여씨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군 단위가 있다고 얘기해. 여씨들이 쓰는 그 자치법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다 처음으로 조광조가 도입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씨향약 그 네 가지가 있죠.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율. 이거 선생님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다음 향약의 4대 덕목이 아닌 것을 고르 객관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선생님은 답을 골라서 되게 문제 너무 쉬운데 하고 맞췄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한국사를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냥 외워서 문제 푸는 점수가 나오니까 100점 맞으니까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되게 무식했어요. 네, 속된 말로 좀 쪽팔렸어요. 내가 별로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진짜 공부 시작할 때는. 여시향이 뭔지도 모르고 막 외웠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왜?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줘야 향약이 뭔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모르고 막 답을 객관식 문제가 막 외워서 풀어서 답을 맞췄다는 거야.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야. 나는 한국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정작 시작할 때는 창피했어요. 저에게 뭔지 몰랐다는 거지. 다시 갑니다. 실시가면 조광조가 실시하였으며 기묘사후로 제거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라는 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 좀 배울지 모르겠다.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가 있는데 결국은 기묘사후로 인해서 조광조가 희생되게 되면서 결국은 이 향약에 되게 이태로운 점이 오기 시작했다. 기묘사로 제가 성공하지 못하였고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사림이 중앙에 자리 잡던 16세기 후반에 선조 때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향약은 선조 때 전국화가 이루어졌다. 숙종 때 여기까지 맞아.
선조 때 전국화가 이루어졌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직과 운영. 자, 전향민이 해원이 되고 교화 통제, 향안에 오른 사람 중에서 향약의 간부인 약정이 선출되었으며 거의 향청과 서원에서 운영됐다. 향청과 서원이 주고 모임의 장소가 있다는 거야. 모임의 장소가 향청, 유양소죠. 그다음에 서원에서 이걸 운영했다. 국가가 농민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국가가 지방민을 통제하는데 잘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향약에서 자치법에서 더 강조하다 보니 그런 폐단이 당장한다는 겁니다. 향촌 미음본 향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데 향촌의 자치 기능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이어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 향약이 규모가 커지면서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훗날 영종조 시기가 되면 국가기관이 직접 향약을 운영하게 돼요. 왜?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 오른쪽에 해주 향약, 이거 마지막 사료 보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료니까. 해주 향약, 율곡이의 해주 향약의 법내문이다.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시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율곡이란 율곡 전서에 나오게 된 해주 향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광조 향약을 첫 스타트는 끊었다고 이렇게, 그지? 스타트를 끊었다면 활성화시킨 사람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야. 그 활성화시킨 인물이 태계 이항과 율곡 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셨죠? 활성화시킨 인물 이항,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방에 발령된 지방관으로서 국가의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향약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의 자치하를 갖다가 촉진시켰던 인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항과 이윤은 왜 이런 향약을 만듭니까? 관료 출신인데도. 이런 사람 생각은 뭐죠? 국가의 법은 국가의 법이고 지방자치법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요즘 말로 좀 21세기형 인간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향약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의 범주 내에서 돌아가야만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은 좀 이런 부분은 되게 빠르죠. 우리가 21세기에 와서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됐잖아. 물론 이승만 정부 때 법을 만들었긴 하지만 운영을 하지 못했지만, 또 장면 정부 찔끔해서 장명주가 무너지면서 실시하지 못한 결과가 도래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21세기 지방자치제가 다시 또 시행됐으니까 선각자들을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거 제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자, 수업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